이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세요. 일정은 구글 캘린더에 입력하고 메모나 아이디어는 킵에 저장해두세요. 할 일이 있다면 구글 태스크에 정리하고 메일은 지메일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구글 앱들을 제미나이가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통합되는 순간 여러분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제미나이의 개인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7가지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개인 인텔리전스 기능에 연결될 앱들을 활성화할게요. 제미나이에 방문한 뒤 왼쪽 하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개인 인텔리전스를 선택하세요. 연결된 앱을 클릭하세요. 먼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나옵니다. 위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묶음으로 지메일, 캘린더, 박스, 드라이브, 킵, 그리고 태스크까지 클릭 한 번으로 모두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아래 구글 포토, 구글 검색, 유튜브 뮤직은 하나씩 따로 켜고 끌 수 있어요. 참고로 전부 켤 필요 없습니다. 구글 검색 기록은 좀 그런데 싶으면 그것만 빼면 됩니다. 어떤 앱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내가 정하는 거고 언제든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만 미리 켜놓을게요. 만약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바로 활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세탁기에서 며칠째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AS 접수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안내원분이 모델명을 물어봅니다. 예전 같으면 세탁실 가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세탁기에 있는 라벨을 찾아야 됐겠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집 세탁기 모델명이 뭐였지? 언제 샀는지도 메일에서 찾아줘. 입력 후 요청할게요. 결과를 같이 살펴볼게요. 제미나이가 지메일을 통해 작년에 받은 주문 완료 메일을 찾아서 모델명이랑 구매 날짜를 딱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미나이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어떤 메일을 봐야 할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서 무상 보증 기간이 있는지도 입력해서 물어볼게요. 결과를 보면 무상 보증 기간이 1년이고 만료일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딱 짚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메일을 열어보면 주문 정보는 본문에 있는데 보증기간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면 바로 여기 무상 보증 기간이 이 PDF 파일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메일 본문만 읽은 게 아니라 첨부 파일 안까지 들어가서 답을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키워드 검색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메일 검색이랑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간 보고를 써야 하는데 지난주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캘린더 확인하고 관련 메일 뒤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0분이 그냥 사라지죠. 매주 반복되는 이 시간, 이제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지난주에 어떤 미팅을 했는지 정리해주고 각 미팅 관련 메일이 있으면 묶어서 요약해달라고 요청할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통해 어떤 미팅이 있었는지 정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메일에서 해당 미팅과 관련 이메일까지 가지고 와서 주요 내용까지 요약해서 정리해줬습니다. 여기 나온 이 미팅에 관해서만 빠르게 살펴보면 신제품 기획회의가 구글 캘린더를 통해 6월 1일에 10시부터 11시까지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팅과 관련 이메일이라고 판단한 신제품 기획회의 자료 메일을 가지고 와서 첨부된 파일 내용을 읽은 뒤 주요 내용까지 알아서 정리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정리해준 내용만으로 이미 주간 보고서 초안 수준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주 보고서를 정리했다면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일정이나 메일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끝내줍니다. 구글 캘린더에 등록된 일정을 바탕으로 각 일정에 얽힌 메일까지 살펴봐서 여기 답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짚어줍니다. 한술식품 2차 미팅을 캘린더를 통해 보면 6월 10일에 잡혀있죠. 관련 메일로 들어가 보면 미팅 전에 확인 부탁드린다는 메일이 실제로 와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정리해준 그대로예요. 이번엔 캘린더에서 금요일을 볼게요. 월간 보고회 일정이 있는데 클릭해 볼게요. 별 내용은 없고 발표 자료 지침이라고 노트 한 줄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이 한 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미리 준비가 필요한 일정이라고 콕 집어서 챙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리스트의 번호 순서 잘 보세요. 날짜 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제미나이가 판단해서 나열한 거예요. 일정 정리를 넘어서 일의 우선순위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 두 문장만 던지면 지난주 정리에 이번 주 준비까지 한순간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퇴근하다가 갑자기 쎄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래처 메일에 답장했었나? 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요. 보낸 편지함 검색하고 스크롤 내리고 다시 받은 편지함 확인하고 한 거였으면 다행인데 안 한 거였으면 난감합니다. 거래처를 언급하고 확인해달라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 보면 해당 메일의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가 받은 메일이랑 내 보낸 편지함을 대조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제 안 한 걸 알았으니 답장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퇴근길이잖아요. 원래라면 집에 가서 노트북 열고 메일 다시 읽어가며 신중하게 써야 할 일인데 제미나이는 이미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방향만 정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을 간단하게만 입력해서 요청해 볼게요. 답장 초안이 나왔습니다. 방금 답장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묻는 과정에서 제미나이가 이미 그 메일의 맥락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방향만 정해주고 초안 써달라는 말 한마디로 흐름에 딱 맞는 답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검토 후 복사해서 메일을 전송해주면 끝입니다. 네 번째 상황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로고 리뉴얼 맡겼던 한빛유통입니다. 추가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반가운데 동시에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때 견적이 얼마였는지, 작업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메일 뒤지고 드라이버에서 견적서 찾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 요청하고 바로 브리핑을 받으세요. 한빛유통이랑 어떤 작업했는지 메일과 드라이브를 뒤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답변을 같이 볼게요. 이게 한 번에 나온 겁니다. 먼저 작업 개요를 통해 작년 6월에 김민석 차장님 의뢰로 로고 리뉴얼을 진행했고 명함이랑 가이드라인까지 패키지로 납품, 정산까지 끝난 프로젝트라고 짧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에 있던 견적서를 스스로 찾은 뒤 열어서 총 170만원, 항목별 금액, 무상 수정 2번이라는 조건까지 뽑아왔어요. 옆에 보이는 이 출처 표시를 통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해당 견적서 파일을 통해 읽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일 흐름도 요약돼 있죠. 처음 문의 받았을 때부터 작업 완료하고 잔금 받은 것까지 핵심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은 문의 메일까지 가져와서 참고사항으로 명시까지 해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래전에 누군가와 나눈 일이 기억이 안 나면 원래는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결론이 뭐였지? 무슨 자료를 줬었지를 머릿속에서 다시 맞춰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메일과 드라이브를 합쳐서 어떤 자료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줄어드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답장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 업체가 기억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그때를 기준으로 연락해 온 거잖아요. 그때의 견적, 그때의 만족감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골 손님이 지난번처럼 해주세요 했는데 지난번이 기억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장도 그 기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요청해 볼게요. 결과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명함을 보면 작년 견적을 제공한 단가가 15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응 팁이 놀랍습니다. 만약에 기본 명함 레이아웃에서 인적 사항만 바꾸는 수준이라면 신규 디자인 비용을 다 받지 말고 수정료 정도로 낮춰서 제한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기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이죠. 단순히 기록을 찾아주는 걸 넘어서 자연스럽게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시간 관리 영상을 봤는데 진짜 좋아서 이건 무조건 해봐야지 다짐을 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영상 본 건 기억나는데 뭘 해보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정말 많이 보는데 늘 남는 게 없어요. 이제 그 영상을 자산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시간관리 영상 있잖아.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영상의 핵심 인사이트를 킵 메모로 저장해주고 내가 바로 실행해볼 만한 것들은 할 일로 하나씩 등록해줘. 결과로 나오면 검토 후 저장되길 원하면 바로 진행해달라고 입력할게요. 구글 메모 앱인 킵을 열어볼게요. 여기 요청했던 인사이트가 메모로 딱 저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킵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구글 앱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휴대폰 앱으로 받아두면 평소 메모장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이번엔 할 일 앱 구글 태스크로 가볼게요. 구글 앱을 클릭한 뒤 할 일 목록으로 나온 구글 태스크 앱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영상을 토대로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들만 골라서 할 일 목록이 추가되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메모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킵으로, 바로 실천하고 싶은 사항은 태스크로 나눠서 더 이상 영상을 소비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드세요. 6번째 상황으로 다음 주가 엄마 생신입니다. 몇 주 전에 구글 킵에 선물 후보도 적어뒀고 식당도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뭘 적어뒀는지, 식당이 몇 시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일정은 캘린더에, 메모는 킵에, 예약은 메일에, 정보는 다 있는 것 같은데 흩어져 있어서 하나씩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제미나이에 한 번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요청해 볼게요. 여기 결과를 보면 캘린더에서 엄마 생신 날짜, 킵에서 메모한 선물 아이디어 정보, 지메일에서 예약 정보까지 세 군데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와서 정리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이 구글 문서로 올라왔어요. 열어보면 결정사항에 참석자별 할 일까지 빼곡합니다. 근데 이 문서에서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도현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제미나이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회의록에서 내 할 일을 추출해서 구글 태스크에 추가하고 마감 날짜가 있는 건 캘린더에 넣어달라고 입력해서 요청할게요. 이렇게 추가하기 전에 보면 요청한 대로 태스크에는 해야 할 일이 분류되었고 캘린더에는 마감 날짜가 있는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게요. 구글 태스크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추가되었어요. 구글 캘린더를 통해 확인해보면 마감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배운 것들을 전부 섞어서 구글 앱들의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다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다음 주 부산 출장 준비해줘, 예약 메일에서 기차랑 숙소 시간을 확인하고 캘린더에 있는 미팅 일정이랑 묶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해줘, 그리고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은 할 일로 등록해줘. 사장님이라면 이번 달에 들어온 거래처 문의 메일이랑 내가 킵에 적어둔 견적 메모를 같이 정리해줘. 아직 답장 안 한 문의는 마감일 달아서 할 일로 등록해주고, 일상에서는 제주 여행 준비해줘, 예약 메일이랑 킵에 적어둔 가고 싶은 곳 목록,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제주 맛집 영상 내용까지 묶어서 날짜별 계획으로 정리해줘. 내가 저장해둔 것들을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미나이 개인 인텔리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잊지 마세요.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그린 코끼리와 함께 성장합시다.